여우에게 홀린 이씨.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는 맨 먼저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룬 곳이 턱골이다. 턱골에 마을이 생겨날 무렵 전주 이씨가 이곳에 있었다. 이씨는 어릴 때 턱골 고개를 넘어 글방에 다녔다. 날마다 나무만 빽빽히 우거졌을 뿐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쓸쓸한 고갯길을 넘어 다녔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어린 이씨는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길 한옆에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어린 이씨는 그 집 앞을 주춤주춤 지나치려 할 때 대문이 열리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안에서 나왔다. 여보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어린 이씨에게 들어오기를 청했다. 이씨는 어떤 힘에 끌리기라도 하듯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어린 이씨를 방으로 안내하더니 다시 나가버렸다. 그가 안내된 방은 생전 처음 보는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방 안에서 어린 이씨는 우두커니 앉아 여인이 오기만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인은 나타나질 않았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가 졸았던 거야? 글방에 가야 하는데 훈장님께 혼나겠다. 후딱 정신이 든 어린 이씨는 무서운 생각에 급히 글방으로 달려갔다. 글방 훈장은 어린 이씨에게 늦은 까닭을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은 게냐?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게야? 웬일이야? 그게요. 저 길을 오다가 이상하게 어제까지 없던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차저차 했어요. 어린 이씨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고했다. 이것을 다 듣고 난 훈장은 어린 이씨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언젠가 또 나타나 그때는 같이 살자고 할 것이니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의 입에 있는 구슬을 달라고 해라. 과연 며칠 후 어린 이씨가 턱골 고개를 넘으려는데 기와집과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 여인은 훈장의 말대로 어린 이씨에게 같이 살자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어린 이씨는 훈장의 말대로 입속에 있는 구슬을 달라고 했다. 여인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어린 이씨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더니 입속에 든 구슬을 어린 이씨의 입속에 넣어주더니 어린 이씨의 뺨을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호되게 뺨을 얻어맞은 어린 이씨는 그만 앞으로 넘어져 까무라치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을 되찾은 그는 기와집도 여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글방에 돌아온 어린 이씨는 훈장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다. 이 이야기를 훈장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에이구, 자빠졌으면 천기 박사가 될 텐데 엎어졌으니 지리학 박사가 되겠군. 어린 이씨는 자라면서 박달재에 앉아서도 경상도 부산포까지의 지리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기인이 되었다.
턱골 고개에 나타난 여인은 이 근처 깊은 산골에 살던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여 이 씨 앞에 나타난 것이며 입속에 있던 구슬을 이 씨에게 건네 입안에 물게 하여 이 씨를 더욱 혹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슬을 이 씨가 삼켜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인데 그 구슬의 효능으로 이 씨는 앞을 내다보는 신통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글빵 훈장은 이 씨를 위해 그렇게 시킨 것은 물론이다.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씨는 남이 명당 묘자리를 보아달라 하면 자기 자손의 앞날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못한 터를 잡아주곤 했다. 세월이 흘러 이 씨가 노년에 이르러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알고는 두 아들을 앞에 불러 이렇게 일렀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묻힐 명당을 2군데 잡아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에 나의 묘를 쓰면 너희들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어서 형제에게 다시 이르기를 그 한 군데는 지실 골짜기인데 엄동설 안에도 당나무의 꽃이 피는 곳이며 다른 한 곳은 막대골에 노루가 죽어있는 곳이다. 너희들이 따로 한 곳씩을 찾되 먼저 찾는 곳을 묘를 쓸 것이며 반드시 쇠갓을 쓴 사람이 묘 앞을 지날 때 하관하라고 일러주어라. 또 한 가지, 만일 안산에 산사태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묘자리를 아들 형제에게 일러준 지 얼마 후 이 씨는 운명하게 되었다. 두 아들은 각각 이 씨가 일러준 명당을 찾아 나섰다. 큰아들은 지실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으나 당나무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들은 막대골에 들어가 노루가 죽은 곳을 찾아냈다. 막대골 광을 파고 쇠갓을 쓰고 지나는 사람을 기다렸으나 나타나질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큰아들은 그대로 하관하자고 하고 작은 아들은 좀 더 기다리자고 우기다 결국 큰아들 성화에 못 이겨 하관을 하고 봉분을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산 위에서 어떤 여자가 쇠로 된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 씨가 쇠갓을 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상주들은 하관의 시를 어겼음을 알았으나 이미 하관을 한 뒤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지 10년이 지났다. 10년 되던 해에 묘소의 안산에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 씨의 유언에 따라 이 씨의 아들 형제는 막대골에 노루가 죽은 자리를 찾아 묘를 쓸 수 있었으나 장례 때에 하관시를 어겼기 때문에 이 씨 가문에 큰 인물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